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다음은 나라 밖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경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이 시리아 사태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이 휴전이 실패한 뒤 시리아군이 알레포 지역에 공습을 재개하면서 이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23일 이후 닷새 동안 알레포 동부에서 어린이 96명이 숨지고 22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저스틴 포사이스 유니세프 부사무총장은 알레포 어린이들은 현실 속의 악몽에 갇혀 있다며 그 고통을 표현할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치료할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 있습니다. 인구 25만 명에 이르는 알레포 지역에 의사가 30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인도주의 의료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는 시리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알레포 외상치료센터 5곳 중에 2곳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병원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도 알레포에서 어린이와 노인 등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폭격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신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말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는 아예 이 금주령이 내려졌다고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이후 중국의 반부패 개혁 사정 작업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최근 자치구 내의 모든 공무 접대 과정에서 음주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외교 업무나 기업의 투자 유치처럼 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자치구 내 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장 위구르뿐 아니라 저장성과 헤이룽장성 등 6개 성 지방정부도 자체 규정을 만들어 공무 접대와 연회 등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치는 중국의 공직사회 기강 단속과 연관성이 크지만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우이성에서는 음주 접대를 받던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돌연사하는 일이 있었고요.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공황 시절에 뭐 전반적인 금주령이 아니고 공직사회에서의 모임에서 금주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조금 의미 있는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 적용은 쉽지 않겠죠. 네, 지켜봐야겠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 이른바 이 우산혁명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2주년을 맞았다고 하는군요. 이 행정장관 선거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시민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이 노란색 물결을 이루고 있다고요? 네. 홍콩섬 에드머럴티 정부청사 앞에서 어젯밤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산혁명 2주년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우산혁명의 상징인 노란색 우산을 펴들고 렁추닝 행정장관의 조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지도부 중에 한 명이었던 베니타이 홍콩대 교수는 행정장관 직선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려고 여기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초 선거에서 우산혁명 당시 활동가들이 당선된 점에 대해서 미래에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치러진 입법회 의회 선거에서 학생 지도부 출신으로 역대 최연소로 당선된 23살 네이선 로 씨는 민주적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말했는데요. 우산혁명 주역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갈지 홍콩 사회가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노란색 우산혁명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지켜볼 문제가 될 것 같군요. 자, 이 얼마 전 우리나라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요, 이 모병제냐 징병제냐 이 논란이 벌어진 바 있고, 우리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이 모병제를 시행해온 스웨덴 8년 만에 다시 징병제로 복귀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일부 대상자를 의무 징집해서 2018년 초부터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18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연간 4,000명을 징집한다는 방안인데요. 정부는 현재 징집 대상이 될 1999년 이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방부는 내년 1월 말까지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번 군 복무 방안이 현실화되면 스웨덴은 8년 만에 다시 징병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웨덴 정부가 이런 방침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를 강제 합병한 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발트해 연안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웨덴뿐 아니라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잇따라 국방비를 늘리고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도 좀 참조해봐야 될 것 같군요. 자, 이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 요즘 환절기에 많으신데요. 이런 두통이 자주 일어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이런 발표가 있군요. 네, 미국 신시내티 대학 신경과학연구소가 8천여 명을 20년간 조사한 결과인데요.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등 다양한 형태의 두통 병력이 있는 사람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최고 45%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편두통이 잦은 사람이 갑상선 기능 저하 발생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연구팀은 두통이 갑상선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는 이유로 두통으로 인한 면역 체계의 활성화와 두통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들었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이경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여야의 양보 없는 기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릴레이 단식에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새누리당의 투쟁 강도는 더 강해진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또 변화 조짐도 보입니다. 이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 당 방침을 깨고 오늘 국감을 열었습니다. 이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감 보이콧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자,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성주 고령 7고 이완영 의원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의장 공관 항의 방문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정 의장을 만나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오늘 정 의장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좀 하시고 싶었나요? 먼저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 네. 우리 행정부의 일을 견제하는 우리 국정감사 네네.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한편 우리 정세균 의원의 그런 작태를 생각하면 네. 침통하기도 거지가 없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우리가 공간에 갔었는데요.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일찌감치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무적으로 나갔나 이렇게 우리가 물었더니만 개인적인 일로 나갔다 네. 이렇게 들어서 이거 우리하고 대화를 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네,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또 일제히 조간신문에 이 네. 광고도 게재가 됐더군요. 예, 예. 자,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정세균 의장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초기에 강공이 시작되면 오히려 좀 대화의 창구가 아예 닫히지 않겠습니까? 걱정인데 어떠세요? 지금 뭐 초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우리 벌써 뭐 4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오늘 청구한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헌법과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우리 의원들을 특히 우리 새누리당 129명의 심의 표결 권한 네. 이것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또 우리 원내대표의 의사 일정 협의권도 박탈을 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네. 오늘 중앙지검에 우리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자, 이 조원진 최고위원이 지금 이제 비대위 위원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 의장을 상대로 한 폭로전을 예고했어요. 네네. 여러 가지 의장에 대한 제보가 우리 당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될까요? 맞습니다. 조원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한테도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네. 이번에 우리 원내대표들하고 미국 출장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랬죠. 우리 원내대표들은 바로 귀국했는데 한 2, 3일 부인하고 네. 미국 일정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래 사적으로 일정을 본 건지 또 예산은 우리 국가 예산을 쓴 건지 사적 네. 예산을 쓴 건지 네.
또 그리고 우리 교민들하고 행사에서 네. 또 이렇게 우리 국회의장 그 시계를 한 200여 개 이렇게 선물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우리 선거법상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거 아닌가. 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일정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 네, 그렇죠. 우리 원내 수석 부대표가 국회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의혹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당당하게 부인은 이렇게 해가 개인적으로 썼고 자기는 이렇게 썼다 이렇게 당당히 자료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 그 뭔가 저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가끔 이 지자체 장들에게서 터져 나오던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 공세적으로 나가면 이 네. 정의장 측에서는요. 예.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우리 첫날부터 우리 정의장은 우리가 볼 때는 막 가는 행태를 벌였습니다. 자기는 사과할 의지도 전혀 없고 네. 잘못한 것도 없다. 네, 그랬죠. 과거에 우리 참 역대 별로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서로 따로 있을 때도 어려운 면에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면 한번 방문이라도 해서 네네. 건강을 챙기셔야 된다. 네.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네네. 이런 행태도 아직 없다는 거죠. 아하. 그냥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을 하고 강연 나가고 다른 외부 행사만 다니고 사무실에도 안 나오셔요. 네. 예. 자, 그런 의원님. 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예.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이 정세균 방지법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 방지법의 추진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국회의장은 이제 당을 탈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중립 의무가 있어야 되고 네. 공정하게 사회를 보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게 좀 국회법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장이 좀 자기 당 출신 쪽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거는 네네. 앞으로 막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고 공정한 사회를 보도록 명문화하고 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 조항도 두는 쪽으로 우리 네. 새누리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입니다. 네. 자,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네. 이 집권 여당이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네. 당 입장에선 좀 부담이 되실 텐데 네. 어제 이정현 대표가 국감에 복귀하자 이렇게 표현했던 것도 네. 이런 좀 절박감이 있었다고 보시죠? 물론이죠.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빨리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정의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또 요즘 오늘 이렇게 여론조사해 보면 새누리당 지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그 국회 헌정을 제대로 잡아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네. 빨리 하루빨리 정 의장이 자기가 수습책을 내놔야 됩니다.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행보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새누리당도 빨리 그런 정 의장의 그런 행보에 따라서 내주부터는 그래도 국정감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예, 이런 참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의원님. 예. 이 같은 당의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이요. 예. 일전에 이미 이제 국감 복귀 시도가 있다가 이게 무산됐는데 네네. 오늘은 결국 국방위를 열었습니다. 네네. 이 당 방침을 깬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 해당 행위라고 보세요? 먼저 우리 129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다 하나의 마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나름대로 정치 소신이 있는 건데 처음에 논의할 때는 다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이제 결정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함께 해주는 게 그 조직의 구성원에서는 임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소신을 김용희 위원장은 펼친 건데 네. 많은 원로 우리 의원들도 설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당대당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세균 의장하고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지금 벌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되겠는가. 그런 취지로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그런 또 소신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해당 행위인지 여부는 향후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리라 봅니다. 네,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요, 의견들이 다 각각 이제 입법기관 아닙니까? 네. 생각이 다 있을 수 있는데, 네. 김영우 의원이 오늘 이렇게 이 국감에 복귀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 또 좀 비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지금 이 당 지도부의 입장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 혹시 이게 좀 국감 보이콧이 장기화되면요. 네. 참여하는 사례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지도부와 개별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래 의총장에 와서 말씀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본인의 신조를 우리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 그러면 우리 지도부가 또 서로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면은 큰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야당의 의혹 제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이 대치정국, 예. 이 친박계가 대통령을 위해서 강경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도 나오고요. 예. 또 오늘 오전에 이 추미애 대표의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때문에 예. 지금 이 국감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공격이 나와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먼저 친박계가 강경하다라는 말은 정말 이제는 네. 한불 지나간 말씀입니다. 네네. 우리가 지난번 총선 후 연찬회에서 네. 이제 뭐 친박 비박 해산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이제는 개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9월 정기국회 정세균 개회사의 문제를 기억하시죠? 네네, 그럼요. 그때 우리 똘똘 뭉쳤습니다. 음. 친박 비박이 없었습니다. 네. 이번 일도 친박계가 주도한다는 그런 말은 저는 일부 뭐 언론에서 뭐 말씀이 나오는 걸 알고 네. 있는데 우리 내부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다. 네. 그걸 좀 우리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리고요. 네. 이 미르재단 K스포츠 국감을 좀 어떻게 하려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 우리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 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여당에 뭔가 취지나 뭐 어떤 질문도 없이 야당이 시간을 많이 갖고 엄청나게 따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진행을 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미애 대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예 야당도 국감을 못 열고 있다. 이러면 우리 당의 책임이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여당은 기회 없이 야당만 온갖 얘기를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말은 적절치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심경은 국감장에서 네.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싶으나 그렇죠.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우시군요. 뭐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네. 뭐 여당 의원이 없이 국감이 되니까 장차관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네. 어느 상임이나 이런 뭐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매우 안타깝죠. 그런 면에서. 네, 자, 이 국감 일정 3주인데요. 네. 이게 내일이면은 일주일은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남은 일정 2주인데 네. 그럼 혹시라도 복귀의 좀 타이밍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상보다는요. 네. 이번 3일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선 정세균 의원이 제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새누리당 재선 의원들은 오늘 아침 공간 방문회에서 지금 오늘 저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만나가지고 정말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사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자기가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우리 또 지도부하고 협의해야만 네. 이게 수습이 되는 거지. 자기가 지금 빠지고 어떻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네. 예. 결자 해지 측면에서 네. 반드시 정세균 의원이 우리 새누리당하고 대화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뭔가 보여줘야만 네네. 빠른 시일 내에 내주라도 2주밖에 남지 않은 국감이 진행되지 네. 않겠나 이렇게. 자, 그럼 의원님. 네. 이 저희가 짚어보니까요. 네. 이 정세균 의장 본인이 사퇴를 결단하더라도 네. 국회법 절차상 네. 이게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플랜 B도 필요할 것 같은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 정도로 이게 좀 풀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유감 표명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아직 당론은 사퇴지만은 최소한도로 이번에 두 번째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도 자기가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참 무겁게 생각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만큼은 제대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네. 쉽게 말해서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 내가 다시 이런 사태가 있으면 진짜 이제 의장 안 하겠다. 네. 이런 절실한 그리고 진정 있는 그런 재발 방지 이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야만 이 우리 67년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19대 때 정의화 의장이 우리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공정하게 그분은 공정하게 네. 사회를 본다는 의미로 했어요. 예. 자, 지금 노동계는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 참여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타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제가 또 고용노동부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또 환노위에 19대에는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노사 관계에서는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고요. 네. 우리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들 국감 지연에 따른 무노무임은 당연히 국민들이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이었습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소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독산역이 만나는 곳. 이 편한 세상에 주거혁신이 시작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편리함 도심 접근과 서울 지벨리 비전까지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문의 802-4500 9월 분양 대림.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